안녕하세요. 베터 위드 스토리, 스토리가 더하는 즐거움입니다. 오늘도 커피 이야기를 준비했는데요. 지난 영상에서 커피 나무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 알아봤었죠? 오늘은 그 다음 이야기로 커피 가공 방식, 특히 건조 방식에 따른 커피의 분류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커피의 맛을 결정짓는 데 있어서 품종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가공 방식이에요. 그럼 커피가 어떻게 가공되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커피 가공이란? 커피는 단순히 나무에서 따서 볶으면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마시는 커피 한 잔은 사실 가공이라는 복잡하고도 정교한 과정을 거친 결과물입니다. 커피 열매, 즉 커피 체리는 씨앗을 감싸고 있는 과육이 아주 단단한데 이 과육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최종 커피의 맛, 향, 산미, 바디감까지 완전히 달라집니다. 커피 가공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바로 내추럴, 워시드, 허니 프로세스입니다. 그 외에도 최근에는 다양한 특수 가공법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하나씩 차근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추럴 프로세스. 자연 그대로의 방식. 먼저, 가장 오래된 방식인 내추럴 프로세스입니다. 자연 건조 방식이라고도 불리는데요. 말 그대로 커피 체리를 그대로 통째로 말리는 방식입니다. 햇볕 아래 체리를 널어놓고 몇 주 동안 뒤집어가며 말리는 과정이죠. 이 방식은 물이 부족한 지역, 특히 에티오피아, 예멘, 브라질 같은 곳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체리 안에 과육과 점액질이 발효되면서 풍부한 과일향과 단맛이 배어들어요. 그래서 내추럴 커피는 블루베리, 망고, 딸기 같은 과일향이 강하게 나고 바디감이 풍부합니다. 하지만 너무 강한 향 때문에 과숙된 느낌을 주기도 해서 위생관리가 잘 되어야 좋은 품질을 유지할 수 있어요. 특징적으로 에티오피아 내추럴 하면 블루베리 폭발, 이런 표현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랍니다. 두 번째, 워시드 프로세스. 가장 깔끔한 방식. 다음은 워시드 프로세스 또는 습식 가공법입니다. 커피 열매에서 과육을 벗겨내고 남은 점액질은 물에 담가 발효시킨 뒤 씻어냅니다. 그 후 깨끗이 헹구고 다시 햇볕에 말리는 방식이에요. 이 방식은 주로 콜롬비아, 케냐, 코스타리카 같이 고산지대의 스페셜티 커피에서 많이 사용돼요. 워시드 커피의 가장 큰 특징은 깔끔하고 선명한 산미입니다. 플로럴, 시트러스 계열의 향이 잘 드러나고 무게감보다는 청량감과 균형 잡힌 맛이 돋보입니다. 예를 들어 케냐 워시드 커피는 레몬청 같은 새콤한 향이 특징이죠. 그래서 핸드드립이나 브루잉 방식에 잘 어울립니다. 세 번째, 허니 프로세스. 두세 개의 절묘한 조화. 마지막으로 소개할 방식은 허니 프로세스입니다. 이건 내추럴과 워시드의 중간 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과육은 제거하지만 점액질은 일부 남긴 채 말리는 방식입니다. 이 점액질 덕분에 단맛이 살아나고 과일 향도 적당히 남아요. 허니라는 이름은 여기서 오는 건데요. 실제로 꿀을 넣은 건 아니지만 꿀 같은 단맛이 느껴져서 그렇게 불리게 됐습니다. 점액질을 얼마나 남기느냐에 따라 화이트, 골드, 레드, 블랙 허니 등으로 나뉘는데요. 레드나 블랙 허니는 점액질을 거의 다 남기기 때문에 풍부하고 진한 맛이 납니다. 허니 방식은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브라질 등에서 주로 사용돼요. 단, 이 방식은 관리 난이도가 높고 인건비도 많이 들어서 고급 커피에서만 자주 볼 수 있어요. 네 번째, 특수 가공법, 커피의 실험실. 요즘은 새로운 풍미를 찾기 위한 특수 가공법도 등장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에너로빅 프로세스는 산소를 차단한 탱크에서 발효시켜 와인이나 열대 과일 향을 더 강하게 끌어냅니다. 또 카본링 마세레이션이라는 방식은 포도주 양조처럼 탄산가스로 발효시켜 젤리, 버블껌 같은 독특한 향을 만들어내요. 이런 방식들은 보통 파나마 게이샤나 대만의 스페셜티 커피에서 실험적으로 사용되며 커피 마니아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어요. 내 취향은 어떤 방식? 자, 정리해 볼까요? 과일향, 달콤한 맛을 원하면 내추럴이나 레드허니, 깔끔하고 산뜻한 커피가 좋다면 워시드, 복합적이고 균형 있는 맛을 원하면 허니 프로세스, 색다른 풍미를 경험하고 싶다면 에너로빅 카본릭. 커피의 품종이 맛을 50% 결정한다면 가공 방식은 나머지 50%를 책임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원두라도 가공법이 다르면 전혀 다른 커피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은 어떤 방식의 커피를 가장 좋아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취향을 알려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베터 위드 스토리, 스토리가 더하는 즐거움.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 또 봐요.